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한 대형마트의 조회 시간. 중년의 계산원들이 아이처럼 즐거워하며 노래와 율동을 합니다. 조회를 놀이처럼 하는 건 직원들부터 즐거워야 고객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둘, 셋. 인사 연습을 하는 것으로 조회는 마무리되고 주시고 인사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고객님. 고맙습니다, 고객님. 고맙습니다 고객님. 오전 10시 마트의 문이 열리자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손님을 맞이합니다. 식품 코너에선 아침 개시를 하려는 직원들의 애타는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서 오세요. 오늘 노루회고등 한번 갖다 튀겨 드셔보셔요. 네, 4인 가죠. 손님이 무심하게 지나가도 연신 고객님을 부릅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객님. 맛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객님. 맛보세요. 여러분은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말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여기 있는 마트 계산원분들은 하루에도 수백 번씩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처음 보는 손님에게도 반갑게 인사를 건네야 하고 또 화를 내는 손님에게도 미소를 잃지 않아야 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들. 이른바 감정 노동을 해야 하는 이들의 애환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서울 상암동의 한 대형마트. 한 중년 여성이 흥분해서 언성을 높입니다. 직원이 말리려 하자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냅니다. 그래? 사진 찍었지? 잘 찍어. 당신 직원이 손을 어떻게 했나? 사건의 발단은 참치캔. 참치캔을 환불하겠다고 해서 직원이 돈을 돌려줬는데 이 여성은 환불 금액이 적은 것 같다며 직원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돈을 2,000 몇백 원을 갖다가 손으로 이렇게 탁 날리면서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런 돈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이제 소리를 질러 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그 안쪽으로 갑자기 오더니 두 손으로 저를 갖다가 밀치고. 하지만 손님을 상대로 따지거나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무조건 자기한테 용서를 갖다 빌으라고 강요를 하면 또 관리자들은 또 사과를 또 시켜요. 전혀 사과할 내용도 아닌데.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처럼 소란을 피우거나 억지를 부리는 불량 고객, 이른바 진상 고객을 마트 직원들은 상진 엄마, 상진 아빠라고 부릅니다. 우리 세계에서는 은어로 그냥 상진 아빠, 상진 엄마. 그래서 이제 뭐 내식품 3종 세트, 4종 세트 이렇게. 그러니까 상진 아빠요? 거꾸로 해서 상진 아빠, 상진 엄마. 이들이 말하는 불량 고객의 유형은 여러 가지. 판매원들에게 돈을 던지는 손님부터 돈을 여기다 주세요 하고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으면 손을 안 주고 일부러 휙 던지고 계산대에 그냥 막 아무튼 날려버리고 막 이런 그걸 주우면서 그 기분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말로 진짜 더럽다 할 정도로. 산지 오래된 상품을 환불해달라고 생떼를 부리는 손님. 2, 3년 됐는데도 이거 뭐 가짜 판 거 아니냐면서 막 집어 던지면서 막 이러면은 진짜 돌아요, 돌아. 대놓고 욕을 하는 손님들도 많습니다. 인간을 박박 쓰면서 누가 좋아하냐고! 안 하시네. 너는 여기 막말로 그래 나 했다 그래. 인간을 박박 쓰면서 하면 누가 승질 안 너 승질 돋구잖아 지금. 주시고 시비 거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직원들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것이 주된 업무 가운데 하나인 이들을 감정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출근을 하는과 동시에 오픈 음악이 울리고 일일이 시작되는과 동시에 이미 이제 나의 존재는 없어지죠. 그냥 고객한테 무조건 미소 짓고 친절해야 되는 그런 직원의 그런 가면만 있을 뿐이에요. 작년 여름부터 대형마트 계산원으로 일해온 송모 씨. 손 씨는 석 달 전 한 손님에게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유모차에 음식물을 넣어온 손님에게 바깥에서 가져온 건지 아니면 마트에서 구입한 건지 물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입구에서 보안한테 스티커 붙이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라고 그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화를 내시더라고요. 매장이 떠내려가도록 하는 1시간을 떠들고 계시면서 계속 저희 사격을 요구하셨거든요. 몇 번이나 사과를 했지만 손님은 막무가내였다고 합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 말이 끝나지가 무섭게 또 큰 소리로 막 내시는 거예요. 저게 사과하는 태도냐는 등 뭐 어쩌냐는 등. 이성을 잃은 듯한 고객의 막말이 1시간 넘게 이어지자 상급자는 손 씨를 직원 탈의실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손님은 이번에는 일행 2명을 데리고 탈의실까지 찾아와 다시 윽박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고 저 혼자 이게 감당하기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제가 여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제가 고객님한테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거기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제가 거의 실신 상태로 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졌었어요. 난생 처음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은 뒤로 손 씨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계속 잠도 못 이루겠고 계속 눈물만 나고 내 상황과 내 처지가 너무 처량하고 이런 고객분들한테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지 하면서 화도 많이도 나고요. 이후 불면증에 식욕까지 없어져 결국 병원을 찾았고 손 씨에게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물리적으로 맞는 것만 상처가 아니고 언어라든지 또는 그 관계상에서 일방적인 지위를 이용한 그 심리적인 폭력 이런 부분들도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주기 때문에 9년 전부터 마트 계산원으로 일해온 유모 씨 역시 작년 봄 어이없는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손님이 장바구니를 가져오면 마트에서 50원을 돌려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장바구니의 3분의 2 이상을 채워야 돈을 드린다는 규정을 설명하자 한 남자 손님이 갑자기 물건을 집어던진 겁니다. 점장 나와라, 팀장 나와라, 막 그러면서 화를 막 지르면서 막 물건을 그냥 막 집어던지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무섭잖아요, 또 여자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제가 돈통을 탁 열어서 이제 50원을 빼주려고 옆으로 고개를 딱 돌렸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기분 나쁘다고 그러면서 그 커피 박스를 집어 던져버린 거죠. 무게가 2kg이 넘는 커피 박스에 머리를 맞고 유 씨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걸 맞고 정말 내가 악하고 쓰러졌을 때 너무 놀랐어요. 주변에 막 그 계산하던 동료들은 막 어쩔 줄 몰라갖고 막 난리 버거지를 치고 그 동료들은 막 무서우니까 버들버들 떨면서 뭐. 경찰이 오고서야 사태가 진정됐고 유 씨는 그 길로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머릿속에 고인 피가 며칠 동안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등 극심한 통증으로 유 씨는 넉 달을 쉬다가 복직했습니다. 제가 정말 여기서 이 일을 또 해야만 되나? 또 그런 진상 고객을 만나면 어떡하지? 그런 강박관념이 굉장히 막 심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막 예전과 같지 않게 막 손이 막 떨리고 좀 밝은 인상이 안 나오죠. 손님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더라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다산 콜센터. 길을 가르쳐주고 그 길로 우회전을 하시자마자 쭉 직진을 해주시다 보면은 각종 관공서 연락처도 친절히 안내해줍니다. 네, 저희 의학과 구강보건실이고요. 예, 02330에 그런데 이 콜센터에는 인내를 강조하는 문구들이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수화기 뒤에 숨어 목소리로 콜센터 직원을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제일 많은 건 거친 욕설.
결혼시키는 거야? 왜 욕을 하는데 전화 안 끊나? 전화하고 욕하고 그러기 끊던데 왜 니는 왜 안 끊어? 저번에보다는 용돈이 없어지고 그냥 욕을 하기 위해서 전화하신 겁니까? 야. 네, 고객님. 그리고 성희롱. 예, 여자 팬티 가운데 이런 분이 더 많이 있나 해서요. 별도는 그런 내용으로는 확인된 내용이 없어요, 고객님. 그래요? 네네. 몇 살이세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얘기는 드릴 수가 없어요, 고객님. 여기서 일하는 이들 역시 각종 스트레스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한창 정말 힘들 때는 제가 정신적인 병까지 있다고 생각될 정도로 많이 힘이 들었어요. 이명 현상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스트레스성에 의한 원인이라고 말하실 때 그때 종합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일했던 간호사 노시윤 씨. 예약한 사람들에게 전화로 검진 날짜를 확인해주는 일을 맡았지만 모욕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전화해서 뭐 안녕하십니까만 하면 막 쌍욕을 하고 그냥 딱 끊으시는 거예요. 뭔지도 듣지도 않고. 다시 한 번 더 전화하면 뭐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고.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순간 벌써 물건을 팔려는 텔레마케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다짜고짜 욕을 퍼부었던 겁니다. 입을 찢어버리겠다는 얘기도 막 하셨고 그 얘기 딱 듣는 갑자기 막 호흡이 막 가빠지면서 몸이 막 마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지가 다 이렇게 마비가 되면서 틀어지면서 이제 그때 딱 정신이 이르면서 약간 그랬어요.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끝에 정신과에 찾아간 노 씨는 일을 그만두라는 의사의 소견을 듣고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고객들에게 심한 일을 반복적으로 당한 감정 노동자들은 감정 조절이 점점 힘들어지고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다고 호소합니다. 길을 가다가 누군가 뭐를 물어보잖아요. 대답해 주는 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친절하게 이제는 뭐 상대방이 나한테 대하든가 할 때도 저 사람도 분명히 마트에 장 보러 가면 컴플레인 거는 고객일 거야. 겉으로는 저렇게 착한 척은 하지만 이런 생각도 들고 전문가들은 이 상태가 지속되면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우울해하게 됩니다.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폭언과 폭력에 시달려도 대부분 회사들은 고객의 눈치를 보며 직원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할 뿐 피해를 당한 직원들을 위해 심리 상담이나 보상을 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백화점 고객 상담실은요. 정말 직원들 편을 들어준 적이 제가 여기 10년 이상 다녔는데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 고객 상담실인지 고객 편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이에요. 무조건 직원 잘못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서비스 판매직 종사자는 540만 명. 업체들의 서비스 경쟁과 고객은 왕이라는 인식 속에 감정 노동자들의 인격은 가볍게 여겨지고 있었던 건 아닌지.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더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판매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인격적인 관계로 이렇게 치환을 해서 굉장히 나는 단지 소비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내가 우월하고 인격적으로 높은 사람이고 당신은 굉장히 낮은 사람이다. 누군가의 엄마나 아빠, 또 귀한 자식인 이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바로 고객의 인격이기도 할 것입니다.